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시험 점수 100점이세요? 사실 그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그리고 이제 뭐 보충 자료 조금 그렇게 해서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적은 범위에서 변별력을 내려다 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까다롭고 서술형도 까다롭고 그리고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치사하게 변형된 객관식 문제도 다 맞추고 내가 서술형까지 다 100점을 맞으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서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너의 생각을 묻는 문제는 사실 없죠.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영어로 영작하시오가 아닙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답정너죠. 그 답을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 하나 없이 완성을 해야 하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100점 못 맞는 친구들 중에서 서술형, 나는 서술형에서 자꾸 감점이 돼 하는 친구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고 또 예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제 오늘 그런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그건 바로 이제 한정사 중에서도 부정관사 on, 정관사 더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낼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이렇게 한번 하면서 내 머릿속에 오늘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에 대해서 다 끝내는, 한 번에 끝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이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on의 이름은 우리가 부정관사라고 부르고 the의 이름은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부정관사, 정관사냐?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일단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on. 그러니까 on은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어떤 불특정한 하나의 명사를 가리킬 때 우리는 on 명사 이렇게 on을 붙이죠. 그래서 부정관사.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명사 앞에 붙인다라고 해서 부정관사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정관사 더는 정해져 있는 명사. 그러니까 막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딱 우리가 보는 그 정해진 명사 앞에 붙이는 거를 우리는 정관사 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름에서 우리는 이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고 가면 훨씬 더 쉽게 암기할 필요 없이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부정관사 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관사 on은 어떨 때 쓰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막연한 명사, 그러니까 맥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막연한 가산명사의 단수 형태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맥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막연한 가산명사의 단수형 앞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정관사에 쓰입니다. 일단 가산명사라고 하면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나한테 펜이 하나 있는데 그 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 have a pen. 막연히 등장하는 어떤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입니다. 그래서 I have a pen. 나는 펜이 있는데 이제 이 펜이 이렇게 할 때 이제 the pen 하든지 it 하든지 이렇게 이제 대신하는 이제 정해져 있는 정관사 도로 바뀌거나 뭐 대명사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처음 등장하는 막연한 가산명사의 단수형 앞에 우리는 어나 on을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떨 때 어와 on을 쓰느냐? 두 번째, 숫자 1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1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할 때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야 할 때 a day는 숫자 1, 하루를 말하죠. 뭐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런 것도 책 하나가 있어 이렇게 할 때 숫자 1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또 per 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once a year, 뭐 1년에 한 번, twice a week, 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할 때 뭐뭐마다, 일주일마다, 한 주마다 이렇게 할 때 per의 의미로 우리는 를 씁니다. 또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이제는 the same,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나이예요. 이렇게 할 때 we are of an age, 우리는 같은 an age, 같은 나이입니다. the same ag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a나 on을 씁니다. 자, 또 어떨 때 쓰느냐? 우리는 총칭을 총칭의 on이 있습니다. 자, 총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통틀어서 이제 일컬을 때 우리는 총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할 때도 한 마리의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 전체를 말하는 거죠. 강아지.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동물이야. 이렇게 할 때 a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총칭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부정관사 on을 쓰기도 하지만 정관사 더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렇게도 쓰고, 사실은 on the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는 복수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dogs are faithful animals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 형태로 사실은 가장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총칭을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가산명사 단수형 앞에는 우리가 on을 붙인다고 했는데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불가산명사 앞에 어가 붙을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가 있냐? 플러스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자, 이렇게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가산명사 단수형 앞에 어를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불가산명사 앞에 어와 언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이름처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셀 필요가 없어요. 복수형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를 말하는 하나를 나타내는 어와 언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he is a Steve Jobs in Korea에서 예를 들어서 a Steve Jobs라고 Steve Jobs라는 고유명사 앞에 어를 붙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a person like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Miss Kim came to see you 이렇게 할 때도 Miss Kim came to see you 이렇게 해버리면 Miss Kim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a certain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Miss Kim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을 보러 왔어요.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명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도 보이고 만질 수도 있는데 특정한 형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덩어리라든지 액체라든지 가루라든지 그래서 이런 물질명사도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셀 수 있는 단위를 빌려와서 세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와 언이 붙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와 언이 붙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a kind of 일종의 뭐 같은 종류의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일종의 그런 종류의 cheese 뭐 이렇게 쓸 때는 a cheese라는 이제 또 부정관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상명사는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명사죠. 사실 추상명사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어와 언이 붙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붙을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love 이런 것도 어떤 한 사례, 어떤 예시, 하나의 예시를 드는 경우에 또 우리가 어와 언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불가산명사 앞에 어가 붙는 경우 이제 각각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는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관용 표현이라는 건 여러분 널리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도 사실 설명하기 힘들고 그냥 이렇게 많이들 널리 이렇게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용 표현이다 라고 적혀있는 건 사실 우리한테 이건 그냥 외워 그냥 외국인들이 쓰는 표현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at a loss 하면 당황스럽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all of a sudden 갑자기 뭐 이런 뜻이고 뭐 in a position 어떤 누구누구의 입장에서 뭐 as a rule, as a whole, on an average, 뭐 to an extent, have a look at 이런 거, take a walk 이런 거, 뭐 keep an eye on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수거처럼 관용 표현인 거죠. 널리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체크해뒀다가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관사, 정해져 있는 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 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사 더는 정관사 더는 일단 쓰임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앞에 나왔던 명사를 한번 다시 받을 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받아서 바로 그 명사 예를 들어서 I have a pen, 나 펜이 있어. 근데 그 펜은 이럴 때는 the pen 이제 앞에서 한 번 더 나왔던 명사를 반복해 줄 때 그럴 때 우리는 the를 씁니다. 자, 지시, referential the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앞에 나온 명사 앞에 나왔던 그 명사를 언급할 때 바로 그 명사 이런 referential, 지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명사를 언급할 때 우리는 the를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냐 가장 문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우리가 부정관사 어를 쓴다고 했는데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되고 확정을 받는 경우에는 the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데도 the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한이 되고 확정이 된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determinative, 그러니까 확정의 the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the를 붙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I love the people who I work with 하면 나는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런 뜻이겠죠. I love the people who I work with 그래서 아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 문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도 the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또 the를 붙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the people who I work with 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으니까 the를 붙였는데 I like people who are positive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 그때는 I like people 그냥 사람입니다. who are positive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할 때는 내가 긍정적인 사람 누구누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the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고 자, 또 어떨 때 the를 쓰느냐 이제 share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그런 공통으로 알고 있는 명사 앞에도 the를 씁니다. 그럴 때는 share the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예를 들어서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window 이럴 때 굳이 우리가 너도 나도 서로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the를 붙입니다. 자, 또 어떨 때가 있냐 이거는 우리가 부정관사 할 때도 했었는데 총칭에 the가 있습니다. 근데 총칭에 the는 the 플러스 단수 가산명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부정관사에서 예문을 들었듯이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할 때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칭은 보통 복수로 형태로 가장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어떨 때가 있느냐? 자, collective the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the가 있어요. 자, 뭐냐? 전체의 the. 자, the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는 이제 총칭을 의미했고 the collective 전체를 나타낼 때는 the 플러스 복수 보통 명사.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전체를 나타낼 때도 우리는 collective the. 예를 들어서 they are the students of our school 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 전부 다야. 전체 다야. 그런데 they are students of our school 하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야. 때는 they are the students of our school. 그리고 they are 그냥 students of our school. 이 두 문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더도 있습니다. 더 플러스 복수 보통 명사. 또 우리는 더를 어떨 때 쓸까요? 자, 우리가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이죠. 더 플러스 최상급.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이는데 사실 조금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에서 안에서의 성질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tastes best when served cold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똑같은 대상이 차가웠을 때 더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 안에서의 성질 비교를 했을 때 최상급은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형용사가 보어로 문장의 맨 마지막에 형용사 보어로 최상급이 끝이 날 때 그럴 때는 또 더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he is best 이런 식으로 또는 부사의 최상급일 때는 우리는 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상급 앞에는 보통 더를 붙입니다. 또 어떨 때 있나요? 우리는 play the 악기 표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악기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주를 하는데 the piano, 그래서 이제 play the 악기 이런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기 쉬울 텐데 어쨌든 play the 악기 이렇게 우리는 많이 씁니다. 자,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수 앞에 the first, the second 서수 앞에 더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8번은 더 플러스 서수. 자, 그런데 서수에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우리가 second 이제 두 번째 second는 사실 another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second try 할 때는 another try. 그때는 우리가 the second가 아니라 a second try 씁니다. 또는 second chance 이럴 때도 a second chance 이럴 때도 another chance라는 의미로 a second chance라고 해요. the second chance가 아니고. 그래서 second는 조금 예외적이다. another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어떨 때 있어요? 부사로 우리가 쓸 때는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이게 부사로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또 더를 쓰지 않고 우리가 뭐 에세이 쓸 때 나는 이런 이유들로 뭐 찬성한다 할 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더가 없이 그냥 서수만 단독으로 쓰죠. 이때는 부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관사 더를 하고 있죠. 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사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부사를 썼을 땐 또 더를 안 붙이죠. 그리고 또 더는 어떨 때 또 사용할까요?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자, 요거는 여기 적겠습니다. 5번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다. 그래서 예를 들어 the young 하면 젊은 사람들 뭐 이런 건데 the rich, the poor 하면은 우리가 뭐 부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복수 명사로 취급해서 복수형으로 취급을 해주는데 사실 요거 추상명사의 뜻을 가지고 단수 취급할 때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good 하면 선, the beauty 하면 미,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또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우리가 명사가 된다라는 거. 자, 또 어떨 때가 있나요? 우리가 특정한 하루의 때 있죠.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이럴 때. 자, 10번 10번째 특정 하루 때. 사실 정관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가 쭉 있으면 the evening, the morning 이렇게 하루에 있어서 특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하루의 때도 있지만 특정한 방향도 있죠. 이렇게 이 공간에서 to the left, to the right 이렇게 특정한 방향도 더를 붙입니다. 자,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the sun, the moon처럼 어떤 사람은 이거를 유일무이한 것에 더를 붙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유일무이한 고유명사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또 그렇게 고유명사 앞에 붙일 때 우리는 a certain, a person like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우리가 봤었죠. 근데 어쨌든 원래는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the sun, the moon의 경우에는 사실 sun, moon 이런 거는 위성이에요. 이제 우주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위성 별들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the sun, 태양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행성들 중에서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the sun, the moon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the sun, the moon 3번. 자,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강, 운하, 바다, 사막, 수영 나라,
그래서 이렇게 강, 운하, 바다, 반도, 사막, 평원, 복수형 나라, 기구, 조직, 군도, 산맥, 호텔, 극장, 화랑, 박물관. 자, 이런 게 덜을 붙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되게 많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이랑 운하, 바다 이런 거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강도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강이라고 하자. 바다도 우리나라도 삼면이 다 바다죠. 다 바다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해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거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자라고 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관사 덜을 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호수나 폭포 이런 거는 고유명사처럼 그냥 그 호수, 그 폭포 이게 하나인데 강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강이다. 바다도 다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바다. 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땅덩이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반도라고 정하자. 사막도 마찬가지고 평원도 그리고 복수형 나라들도 보통 섬 여러 개,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 이렇게 복수형 나라라든지 뭐 기구나 조직 이런 것도 그리고 산맥도 사실은 산맥이 쭉 있잖아요. 쭉 여기 이렇게 산이 하나가 딱 있는 거는 우리가 고유명사로 취급하는데 이렇게 산맥이라고 하는 거는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산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쭉 되어 있는 이제 그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넓은 범위 중에서 우리가 아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하는 또는 우리가 아는 그라는 의미일 때는 덜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정관사에서도 했듯이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14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관사 더에도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널리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문법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될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On the contrary, on the whole, on the other hand, in the meantime. 이런 식으로 더가 들어간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관사 정관사 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더 좋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